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왜 갑자기 숏폼 콘텐츠가 유행하지? 라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 저도 되게 갸우뚱할 때가 많거든요. 무슨 의미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도 되게 잠시였고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그 챌린지의 모습을 따라하는 걸 좀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팀장님은 안 계시나요? 인형과 같이 하면 될까요? 지식과 지식이 만나 더 큰 지식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HSAD CCO 팀장 김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스타일에서 글로벌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인 프로젝트 K의 리더를 맡고 있는 차승학이라고 합니다. 승환이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희 한 10년 넘게 못 뵌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보니까 되게 어색하면서도 되게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선배님이어서 더 긴장이 되는데요.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팁인데요. 관련 업계에 계셨었잖아요. 저는 운 좋게도 숏폼 플랫폼으로 제일 유명한 T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최근까지도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신사업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Z세대, 커뮤니티 이런 키워드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숏폼 트렌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광고 업계에서도 숏폼이 되게 화제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객과 접점이 있는 유튜브나 틱톡, SNS 등 활용하는 마케팅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숏폼 활용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승학님도 관련 업계에 계셨으니까 구독자들을 위해서 숏폼을 간략하게 정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숏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숏폼은 일반적으로 한 10분 이내 짧은 영상 같은 걸 이야기하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숏폼이라는 단어를 이제 업계에서 사용하는 현상들을 보면은 1분 이내에 더 짧은 영상들, 세로용으로 되어 있는 영상들을 숏폼 콘텐츠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틱톡이 등장하면서 숏폼 콘텐츠가 더 폭발적으로 늘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빅테크 기업인 메타나 유튜브 같은 회사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점점 더 그 숏폼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놀랐던 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숏폼 시장의 규모가 약 52조 원에 달하고요. 향후 5년간 또 60% 이상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급자가 주체인 TV 광고와는 달리 누구나 만들 수 있고 9대 16 이런 세로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형태적인 접근도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승학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맷 자체가 되게 너무 다양하고 이제는 유저들이 원하는 형태가 그때그때마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포맷 이상의 또 콘텐츠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엔 K-스타일이나 K-콘텐츠가 엄청 유명하고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객 접점에서 더 고민하는 게 필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K컬처가 입혀진 숏폼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첫 번째 숏폼 콘텐츠의 사례는 지코라는 아티스트의 아무 노래 챌린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그전에도 숏폼 형태의 콘텐츠는 되게 많이 있었지만 아마 그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 이런 게 숏폼이구나 알게 되고 더 유행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숏폼 챌린지뿐만이 아니라 패션이나 일상 그리고 스토리 같은 그런 콘텐츠로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패션 브랜드가 굉장히 숏폼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패션 브랜드 지그재그의 직원들의 평소 출근 룩이라던가 일상 룩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세일즈까지도 연결된 굉장히 좋은 사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숏폼은 유튜브나 틱톡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각각의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세하게 보자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각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주된 유저의 특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의 숏폼 콘텐츠라는 포맷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숏폼 콘텐츠를 고민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브랜드나 개인들도 플랫폼 중에 한 두세 가지는 다 동시에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하는 느낌으로는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는 가로용을 이제 세로용 형태로 편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위아래에 검은색이 있고 카피라이팅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주고 정보 전달을 잘 하게 해주는 것 같고요. 틱톡은 확실히 인물에 좀 더 포커싱이
특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인물들이 기존의 인플루언서나 이미 알고 있던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발견하게 되는 캐릭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가져오는 좀 자연스러움, 그런 부분들이 재미난 뭐 춤이나 챌린지의 요소들로 잘 포장되는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 릴즈는 틱톡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인플루언서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쇼폼 컨텐츠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 릴즈가 가장 구독자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도구가 되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승학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각각 플랫폼의 성격이 굉장히 어떻게 규정되는지 이해가 좀 잘 됐는데, 저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려보면, 저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갈 때 그 도시의 날씨라던가 또 어떤 옷을 챙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저는 얻는 편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출퇴근할 때 예능이나 그런 정보성 컨텐츠를 그냥 이렇게 위로 스와이핑 하면서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틱톡 같은 경우는 챌린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지라는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저 같은 분들이 그냥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트렌드 중에 승학님이 생각하는 최근 쇼폼의 가장 핫한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쇼폼 드라마가 최근에는 가장 트렌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에도 유튜브를 기반으로 웹드라마 시장이 되게 활성화됐던 적이 있는데요. 다만 그때는 뭐 광고라던가 PPL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착되다 보니까 그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랑 반대로 최근에 중국이나 북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쇼폼 드라마 플랫폼 형태를 보면은 광고나 PPL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더라도 스토리 IP를 가지고 빠르게 쇼폼 드라마를 제작하고 어느 정도의 관심과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드라마 단위로도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미래에 더 재밌는 쇼폼 드라마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지속 가능한 매출이 나오는 쇼폼 드라마들이 계속 등장하고 흥행하는 IP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한국이 워낙 콘텐츠를 또 잘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좋은 쇼폼 드라마 제작사나 플랫폼들이 등장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러한 시도들이 되게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걸 업계에서 볼 수 있고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저는 요즘 쇼폼이 생기면서 나이가 밝혀질 수 있겠지만 제가 무한도전 세대거든요. 그래서 오븐으로 잘라서 올리는 쇼폼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네, 뭐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나이가 공개되는 걸까요? 근데 저 같은 무도 세대만이 아니고 요즘 MZ 세대들도 오븐 순삭이라는 걸 통해서 무한도전을 다시 보기, 이런 열풍이 다시 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무도에는 다 있다라는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무도에서 나왔던 컨텐츠들이 마치 미래를 예언하듯이 그런 컨텐츠에 이렇게 매칭하는 것들이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쇼폼이 챌린지나 뭐 정보성 이런 것들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밈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즐거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요즘 쇼폼의 컨텐츠의 가장 중심인 문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유튜브나 틱톡뿐만이 아니고 젠지 세대들이 볼 수 있는 그 컨텐츠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들이 특히나 쇼폼이라는 이 컨텐츠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뭐 세대에 대한 구분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쇼폼 컨텐츠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눈길을 다 사로잡을 수 있고 재미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때론 좀 자극적이고 약간 너무 후킹하는 요소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가장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 포맷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쇼폼 컨텐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대형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선택권 없이 그냥 컨텐츠를 소비했다고 하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컨텐츠까지 만드는 시대가 되면서 이런 주도권이 대형 플랫폼이 아닌 소비자들한테 넘어간 게 가장 큰 매력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쇼폼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젠지 세대들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Z세대의 특성을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저도 너무 Z세대가 아닌지라 좀 민망한데요. 제가 많이 만나보고 컨텐츠적으로 Z세대의 컨텐츠를 많이 시청하다 보면 느껴지는 건 그들은 정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 그리고 카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너무 자유롭고 재밌게 거리낌 없이 찍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말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로 편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아들을 계정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계정들을 운영하면서 표현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쇼폼 컨텐츠라는 포맷이 Z세대의 매력과 다양성들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 포맷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매번 콘텐츠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세로형 컨텐츠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예전에는 가로형 컨텐츠를 크롭해서 세로형 형태로 저희가 편집을 했었는데 요즘은 가로형 컨텐츠라든가 광고를 만들지 않고도 세로형으로 아예 저희가 만들어서 그걸 광고 소재로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조사에서는 가로형 광고보다 세로형 광고가 훨씬 소비자들의 반응이라던가 클릭을 많이 일으킨다는 조사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컨텐츠가 숏폼화되면서 젠지 세대들이 숏폼을 시청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승학님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때로는 숏폼 콘텐츠에 대한 좀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전 사실 모든 현상에는 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현상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숏폼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이전보다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은 저는 어쨌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콘텐츠적인 포맷이고 도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 플랫폼, 소셜 플랫폼들이 가져다주는 사회에서 되게 긍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들도 저희가 많이 접하죠. 다만 그게 저는 숏폼 콘텐츠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짜 뉴스라던가 조금 선정적인 콘텐츠들, 숏폼과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숏폼 플랫폼만이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되지 않거나 굉장히 편향된 정보가 숏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필터링 없이 전파된다는 게 저는 가장 부정적인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반대로 실생활에서 저는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런 정보까지 있나 할 정도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집에서 자가로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고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미 단종된 제품의 부품까지도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고치면 되는지 이런 정보까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숏폼이나 이런 플랫폼에 있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요즘인 것 같아요. 요즘은 알고리즘의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승학님의 알고리즘에는 어떤 숏폼 컨텐츠들이 있나요? 제 피드를 보면서 많이 놀라거든요. 아, 제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비슷한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계정들이 아무래도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되게 벤치마킹할 대상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어쩌면 좀 편해진 것 같기도 해요. 과거에는 그걸 일일이 다 찾아야 됐다면 지금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저한테 잘 추천해주니까요. 그 외에 개인적인 걸로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테니스나 골프 영상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사실 저는 케이팝을 엄청 열심히 찾아서 듣는 편은 아닌데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숏폼 콘텐츠를 통해서 케이팝의 주요한 노래라던가 안무들을 많이 최근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나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점점 더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류의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10살 딸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보고 있는 숏폼 컨텐츠가 이렇게 중복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플랫폼을 보면 40, 50대가 관심 있는 컨텐츠 그리고 10대가 관심 있는 컨텐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확실히 관심사를 반영하는 컨텐츠가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승학님은 현업에 계셨던 분으로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팁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알고 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숏폼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를 하거나 알고리즘을 잘 해킹해서 더 유명해지는 삶을 살고 싶은데요. 알고리즘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보다 저는 숏폼 플랫폼이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이제 가져다주는 방식에 더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추천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소셜 플랫폼에서 저희가 컨텐츠를 소비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컨텐츠들이 보통은 시간 순으로 노출이 되죠. 근데 숏폼 플랫폼의 컨텐츠들을 보시다 보면은 지인 기반이나 시간 순과 상관없이 추천되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컨텐츠를 소비하는 유저들한테는 선택이라는 장치를 거의 없애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숏폼 플랫폼에서 추천 탭을 클릭해서 영상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짧은 영상들이 계속 스크롤링 되면서 시청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놀라운 거는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영상들이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 지금은 익숙하지만 과거에 4, 5년 전만 하더라도 소셜 플랫폼을 쓰는 경험에서는 있지 않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숏폼 컨텐츠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히 팔로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는 내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에 최근에 관심 있고 좋아하고 시청하고 싶어하고 고민들을 더 하게 되면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대응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광고를 스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는 광고 없는 프리미엄이라는 상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저희 광고나 메시지를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고 굉장히 잘 수용할 수 있게 할지, 이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더 소비자들이 광고를 받아들이고 소비자와 브랜드의 접점을 잘 연결시켜 줄지에 대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모든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더 고민하고 추구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최근에 다른 트렌드인 뭐 AI 같은 것과 결합을 하면서 더 좋은 추천 알고리즘이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모든 플랫폼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많은 유저들이 그 플랫폼에서 시간을 보내고 컨텐츠를 소비하고 뭐 어떤 걸 사게 하는 행동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게 유저들이 혹은 구독자들이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라는 뭐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했던 것들을 더 빠르게 알려주는 되게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직접 찾아보지 않고 뭔가 행동하지 않아도 빠르게 알려주는 방식인 거죠.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현상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고, 그것도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쇼폼 컨텐츠 자체 확산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도 몇 년 전에는 재밌는 노래를 뭐 챌린지화 하거나 어떤 후킹한 안무 요소를 만들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스킬이나 택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기획해서 챌린지를 쇼폼 콘텐츠로 만든다면 과연 잘 될까? 라는 생각을 저 또한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갑자기 역주행하거나 왜 갑자기 쇼폼 콘텐츠가 유행하지? 라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 저도 되게 갸우뚱할 때가 많거든요. 최근에 가장 화제였던 티라미수 케이크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도 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맥락이야? 무슨 의미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도 되게 잠시였고,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그 챌린지의 모습을 따라하는 걸 좀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좀 본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나 단체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계속 반복적으로 따라하게 된다면은 그게 쇼폼 컨텐츠든 어떤 다른 부분에서도 유행이 되고 트렌드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예술의 영역이나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통용되는 법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티라미수 케이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딸아이가 요즘 아침, 점심, 저녁 뭐 할 거 없이 티라미수 케이크를 엄청 부르고 다녀서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건데, 확실히 하루아침에 막 100만 뷰, 1000만 뷰를 찍을 수 있는 게 쇼폼의 특징인 것 같고, 언제 어디서 반응이 올지 모르는 게 또 쇼폼의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제가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김태호 PD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새로움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대요. 쇼폼도 아마 그런 지점일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컨텐츠, 내가 보고 있는 컨텐츠가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느냐, 이 지점이 쇼폼에 유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는 이 컨텐츠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가? 이 관점을 생각해보면 보다 많은 인터랙션을 쇼폼에서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요. 챌린지도 그렇고 대표적으로는 아마 음악 시장에서 그런 일들이 꽤나 오랫동안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정말 모르던 뮤지션이 갑자기 하나의 챌린지나 쇼폼 콘텐츠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고 계속 좋은 창작물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현상들을 이미 저희는 너무 많이 목격했고요. 그래서 저 또한 너무 그런 현상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이런 쇼폼 콘텐츠가 가져다주는 인터랙션이 과연 어디까지 크리에이터한테든 마케팅적으로든 산업적으로든 이어질지 되게 기대가 되고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요즘 TV 시청자 수 감소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게 홈쇼핑 업계잖아요. 홈쇼핑 빅4 모두 쇼폼 채널을 새로운 판매 창구로 시도하고 있고, 쇼핑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커머스 기업들이 쇼폼 채널을 운영하면서 스낵 컨텐츠였던 쇼폼이 이제는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중요한 채널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틱톡에서는 틱톡 보고 3이라는 이 해시태그가 30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쇼폼은 오픈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 이상이 시청을 하고 있고, 최근 1년 사이에 12%나 증가할 만큼 굉장히 핫한
컨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모두가 체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희원님은 개인적으로 쇼폼을 직접 제작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직접 촬영해서 만들어 본 경험은 없고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챗 GPT로 쇼폼 시나리오를 쓰고 부루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편집해주고 수노라는 음악 생성 프로그램으로 BGM까지 완성시키는 그렇게 세 가지 플랫폼을 써서 쇼폼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컨텐츠를 제가 보고 그것들을 저도 한번 따라 해봤어요. 저 같은 초보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었고 제가 만들었던 게 한 1분 30초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완성이 되더라고요. 혹시 승학님도 쇼폼을 만들어 본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도 그거와 관련된 회사를 다닐 때는 열심히 찍어보고 업로드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특별히 개인적인 쇼폼 컨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지금 주위에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되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컨텐츠를 같이 보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 쇼폼 컨텐츠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유튜브 채널 중에 인생은 녹음 중이라는 채널인데요. 저는 이제 이 채널만 생각해도 되게 웃음이 나와요.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그 부부들의 티키타카 하는 대사들이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채널이 너무 흥미롭고 새로운 쇼폼 컨텐츠 안에서도 재미난 케이스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던 것 같습니다.